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한국인이 코인에 투자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각각의 방법들을 알아보고 장단점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고 단순한 내용이니까 코인 투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한번 간략하게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겁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많은 분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에 원화를 입금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직접 매수하는 거죠. 또는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 바이비트 같은 곳에서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화 입금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옮겨야 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가 유예된 상태입니다. 즉, 코인으로 1억 원을 벌어도 현재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2027년 이후에 과세 시행 예정이므로 정책 변화는 체크해야 되겠죠. 또한 코인 시장은 24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안 되지만 해외 거래소의 경우에는 코인 선물 같은 레버리지 투자도 가능합니다. 매우 위험성이 높은 투자 방법이라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코인 매매 고수가 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내 자산을 거래소나 개별 지갑에 보관해야 하므로 해킹이나 송금 실수, 비밀번호 분실 등의 관리 리스크가 온전히 본인의 몫입니다. 가끔 거래소에 해킹 사고가 발생합니다. 거래소는 그래도 보안에 상당히 신경을 쓴 곳일 텐데도 털리는 것을 보면 개인 지갑도 보안이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코인은 주식시장과 달리 상한가, 하한가가 없어서 변동성을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아까 장점으로 이야기했던 24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한 것도 오히려 쉬는 시간이 없어서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코인 ETF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주식 계좌에서 코인을 사고 싶다면 ETF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금융당국 규제상 한국에서는 미국 비트코인의 현물 ETF, 대표적으로 아이비트 같은 경우를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증권사 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 선물 ETF, BITO, 비토 같은 상품들 뿐입니다. 선물 ETF는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긴 하지만 만기 때 선물을 교체하는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갈수록 실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률보다 수익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ETF는 해외 주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매 차익이 연 250만 원을 넘어가면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직접 투자와 달리 세금 혜택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장점이라면 내가 코인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니까 보안 면에서는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나 비트코인 커버드 콜 ETF 등 다양한 파생 상품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인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골드러시 때 직접 금을 캐는 것 대신 금을 캐는 사람들에게 곡괭이나 청바지를 팔았던 방식으로 투자하는 거죠. 바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 방식은 암호화폐 시장이 활황일 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제도권 내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므로 재무제표를 분석할 수도 있고 기업의 성장에 베팅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 가격이 올라도 실제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거나 코인베이스에서 다른 문제가 있어서 수익이 늘어나지 않으면 주가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기업 자체의 경영 리스크, 실적 부진의 영향도 받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많겠죠. 또한 ETF와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또 스트레티지나 비트마인 같은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대출, 전환사채, 신주 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코인을 사서 보유합니다. 코인 한 개를 직접 사는 것보다 레버리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코인 레버리지 ETF는 레버리지 ETF의 특성이 있어서 변동성 끌림이나 스왑이자, 음의 복리 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MSTR이나 비트마인 같은 회사의 주식은 그런 레버리지 ETF의 단점 없이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코인의 미래를 믿고 장기 투자한다면 코인 레버리지 ETF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코인을 직접 사는 것이 아니니까 코인 가격이 오르더라도 주식 가격은 떨어지거나 덜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스트래티지 주가는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실제 가치보다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서 신규 매수한다면 더 비싸게 사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매수 전에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코인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은 세금과 편의성입니다. 만약 세금 없이 온전한 수익을 원하고 24시간 시장 대응이 가능하다면 직접 투자가 가장 유리합니다. 반면 코인 지갑 관리가 무섭고 주식 계좌 하나로 자산을 통합 관리하고 싶다면 코인 선물 ETF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코인 가격 자체에는 큰 확신이 없지만 코인 시장이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믿는다면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 주식이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ETF와 주식은 22%의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꼭 미리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